일단 경기 결과랑 연관지어서 보자면 경기 결과 외적으로도 이제 아스날이 경기를 굉장히 잘했죠. 굉장히 경기 잘했고 경기 잘한 끝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는 아스날 전방 압박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유효했어요. 리그 우승이라는 것을 노리기 위해서는 공격만 잘해서는 할 수가 없고, 공을 가졌을 때는 공격, 공이 없을 때는 수비, 그리고 공을 뺏겼을 때는 수비 전환, 그리고 공을 뺏어왔을 때는 공격 전환, 그리고 마지막 세트피스까지 이 5개를 온전하게 다 잘해서 말 그대로 축구를 잘하는 팀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맨시티면은 공 가지고 하고, 아스날도 공 가지고 하고, 근데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개겐 프레싱해서 압박해서 역습하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팀들은 결국에는 전부 다 정상급 팀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축구 종목에서 발생하는 5가지 국면에서 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축구를 잘해야 되는 거니까요. 일단은 아스날 같은 경우는 공격 국면에서는 4-3-3이죠. 기본적으로 4-3-3 시스템을 활용하는 팀인데, 수비 국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4-4-2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리고 이번 시즌의 경우에는 이 카이가 영입되면서, 하베츠가 영입이 되면서 전방에서 압박을 할 때 형태의 변화도 약간 왔죠. 하베츠가 와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데클랑 라이스와 카이 하베츠 이 둘이 영입되면서 압박의 형태가 조금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는 이번 경기에서 이제 브라이튼을 상대할 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북런던 더비도 그렇고 이번 시즌 많은 경기들에서 보면은 아스날이 상대가 골킥을 전개하거나 상대가 자신들의 퍼스트 서드에서 공격을 전개할 경우에 압박을 어떤 식으로 전개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3-3인데 마르티니, 웨데고르가 전방으로 1선으로 나오고 그리고 4-3-3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왼쪽 메잘라 혹은 왼쪽 8번 미드필더인 카야바츠가 가운데로 넘어와서 보통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다이아몬드 4-4-2 형태를 갖춰놓고 압박을 전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 브라이튼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이런 형태가 전개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디테일에서 좀 약간 차이가 있죠. 브라이튼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은,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도 그렇고 지난 시즌도 그러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져갔던 게 뭐냐면, 왼쪽 풀백이었던 밀러 같은 경우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풀백의 위치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밀러를 끌어올렸거든요. 밀러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길모어 같은 경우를 왼쪽 측면 사이드로 빼면서 여기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사카한테 약간은 2대1을 걸고자 했던 거죠. 밀러가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사카가 밀러를 따라가고, 그리고 보통 미토마 같은 경우는 이쪽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사카한테 주저함을 결국에는 고민하게끔 만드는 것을 좀 의도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스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는데요. 밀러가 풀백에 있다 올라가고 길모어가 중앙에 있다가 사이드로 빠졌을 때 여기서 사카가 굳이 밀러를 따라가지 않고 그대로 그냥 사카의 경우에는 지역 방어의 형태로 이 공간을 지키는 것으로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이 전개되었을 경우에 보통은 덩크에서 이제 베르브르겐 골키퍼로 주면은 여기서 이제 마르티니, 웨데고르가 압박을 안쪽을 막으면서 가져가면은 이제 공이 나왔을 때 여기서 길모어에 대해서 사카가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이제 발생할 수 있었던 아스날 입장에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이랑 이제 하버츠랑 사카랑 이 둘의 사이가 벌어졌을 때 이 둘의 등 뒤가 공략을 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여기서 이제 이 해당 공간, 이 카이 하버츠와 사카의 등 뒤 공간으로 나타나서 공을 받으려고 했던 게 이제 랄라나였습니다. 근데 아스날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결국에는 사전에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분석을 하고 분석을 태도로 훈련을 했고, 그 훈련을 토대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랄라나가 여기서 길모어한테 나가고 사카가 올 때 길모어가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돌려놓을 경우에 대해서는 데클랑 라이스가 완전히 점프를 해서 여기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연출을 했습니다. 그로스의 경우에는 이제 카이 쪽에서 이제 마크가 돼 있었고, 제수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공이 이렇게까지 전개가 되면은 이제 안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공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혹은 여기서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가 빠져나가는 장면이 그래도 종종 있기는 했는데, 여기서 랄라나가 왔을 때, 랄라나에게 공이 왔을 때 데클랑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로스에게 3자 패스가 나가거나, 혹은 여기서 한 번에 퍼거슨에게 돌려놓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퍼거슨에 대한 수비 자체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나
이제 살리바 같은 경우가 퍼거슨이 등을 쥐고 공을 받는 상황에서 돌아서는 상황 자체를 주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퍼거슨에게서 직접적으로 공의 소유권을 뺏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여기서 퍼거슨이 실수를 하게 함으로써 공의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상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전방 압박에서부터 브라이튼이, 특히 브라이튼이 골키퍼에서부터, 골킥에서부터 공격을 전개해 나올 경우에 계속해서 공의 소유권을 회복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결국에는 계속 공을 뺏고 이 상태에서 진영을 끌어올려 놓은 상태에서 상대 진영 절반에서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뭐 공 점유율 같은 경우는 제가 수치를 보진 않았는데 퍼센테이지에서는 엄청나게 뭐 큰 차이가 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공의 소유권을 뺏어온 것이 상대 진영인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하기가 상당히 수월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데제르비 감독 인터뷰를 경기 끝나고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본인들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정도로 자신들의 공격을 다 상쇄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경우는 없었다. 뭐 근데 이제 데제르비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해줬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거꾸로 보자면 그만큼 아스날 같은 경우는 지금 압박이 거의 극강이에요. 극강. 공이 없을 때의 공격성, 단순히 공격을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공을 가졌을 때뿐만이 아니고 선수들이 공을 가졌을 때 공의 소유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강함이 계속해서 동반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솔직히 저는 가브리엘 마갈량시랑 이 살리바 같은 경우에는 등지는 상대 9번을 막는 데서는 이제 거의 리그 최정상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그리고 그거는 특히 이제 살리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검증이 됐었죠.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디서 검증이 됐어요? 그 맨체스터 시티랑 경기할 때 홀란드 막을 때 홀란드가 등지고 받았을 때 이제 홀란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3자 플레이 가져가는 것조차도 이제 거의 어렵게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뭐 시즌 초반에 뭐 마갈량이스 안 나오면서 뭐 말도 많고 뭐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살리바랑 마갈량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에서도 거의 리그 탑이라고 봐도, 리그 탑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리그 탑이죠. 리그 탑 센터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을 했고, 특히 상대 9번이 등을 쥐고 공을 받을 때 퍼거슨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내려가서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서 공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거의 대인 방어에 가깝게 뒷공간을 내주더라도 나머지 2명이 어느 정도 좁히고 여기서부터 퍼거슨이 3자 플레이 가져가는 것 자체를 거의 원천 봉쇄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공의 소유권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같은 경우가 퍼거슨이고 주황색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이제 가브리엘 제수스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제수스는 보게 되면은 주황색이어서 박스 안에서 이제 3번 잃어버렸고 박스 바깥에서 이제 3번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9번 포워드다 보니까 결국에는 박스 안에 갔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비가 밀집되어 있고 수비의 저항이 거세다 보니까 공의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퍼거슨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지금 공의 소유권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없습니다. 똑같이 6번을 잃어버렸는데 퍼거슨의 경우에는 하프라인 밑에서 3번, 그리고 아스날 진영까지 넘어왔을 경우에도 한 번은 완전히 사이드로 빠져서,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도 박스 안에 진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공의 소유권을 잃어버렸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끔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제 주로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였다는 거죠. 특히 하프라인 밑에서 3번 이 공의 소유권을 잃어버린 것 같은 경우가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골킥 상황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골킥 같은 경우가 이제 앞을 보는 선수를 확보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퍼거슨이 내려와서 3자 플레이를 가져가서 앞을 볼 수 있는 선수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도 이 3번조차도 결국에는 마갈량이스로 인해서 공의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수스가 공의 소유권을 잃어버린 위치와 대조를 해보게 되면,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 중 상황이 비교적 명백하게 잘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박을 해서 이렇게 경기 중에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져온 것은 맞는데, 근데 그 외적으로 봤을 때도 아스날이 이제 공을 가졌을 때도 계속 브라이튼 입장에서 수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이제 후방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도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아스날은 공격할 때는 4-3-3이죠. 그리고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거꾸로 이제 4-4-2로 수비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데클런 라이스 같은 경우 이제 공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갔냐면 이제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길모였나 그로스였나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앞으로 전진하고 길모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또 아스날이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죠. 길모가 전진을 해서 라이스 같은 경우가 일선의 등 뒤에서 공을 받게 하는 것을 저지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센터백들이 공을 가진 상황에서는 이제 퍼거슨이 가거나 혹은 이제 살리바의 공이 있을 경우에 이제 랄라나가 가서 대처를 하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이점이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요. 아스날과 마찬가지로 브라이튼의 경우에도 중앙 미드필더 중 한 명이 점프를 해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제 수비를 가져갔다 보니까 이 랄라나와 그리고 이 미토마의 사이, 그러니까 인터벌,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좀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네, 이 둘의 사이, 그리고 반대쪽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퍼거슨이랑 아딩그라가 있으면은 이 둘의 사이가 공략당하는 게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플랫하게 사사이 하는 것처럼 있게 되면은 이 둘 같은 경우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토마의 경우에도 그렇고 아딩그라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사실 아딩그라는 왜냐면 진첸코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아딩그라는 거의 진첸코를 대인 방어하다시피 했고, 그리고 이제 카이가 내려오고 이제 진첸코가 아딩그라를 끌고 이제 안쪽으로 가버리고 이런 상황도 좀 발생했는데, 반면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런 움직임이 많지 않았다 보니까 이 둘 사이의 간격, 인터벌을 막기 위해서 미토마가 평소보다 많이 좁혀 있었고, 그리고 해당 공간을 활용하려고 이 패스 라인을 활용하려고 이제 많이 평소보다 내려왔던 게 이제 웨데고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토마가 거의 웨데고르를 대인 방어하는 형태로 수비를 이제 경기 내내 가져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갔을 때 문제가 발생했던 게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미토마 같은 경우가 이제 마르틴을 여기서 웨데고르를 쫓아가게 되면은 여기서 벤 화이트에게 패스가 나갔을 때 미토마가 벤 화이트랑 이 웨데고르에 대해서 여기서 2대1이 걸리는 거죠. 여기서 2대1이 걸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토마는 거의 마르틴의 이제 대인 방어에 가깝게 수비를 했기 때문에 마르틴의 안쪽 공간을 먼저 우선적으로 막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발생했던 게 뭐냐면은 벤 화이트가 사카에게 패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스날 경기 많이 보신 분들, 아스날 팬분들은 아마 좀 익숙하신 장면일 거예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사카도 그렇고 마르티넬리도 그렇고 전부 다 왼발잡인데 오른쪽 측면, 오른발잡인데 왼쪽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왔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풀백에게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패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횡적으로 수평한 위치에서 공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받아요? 여기서 안쪽 공간으로 패스를 집어넣고 여기서 사카가 안쪽으로 돌아 들어가서 이제 움직여서 공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왼발잡인데 오른쪽 측면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공을 가졌을 때 상대가 고정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마르틴에게 공이 넘어가면서 여기서 왼발잡이로 한 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반대쪽 측면으로 전환이 돼서 그러면은 사이가 벌어지게 되니까 여기서 보통은 마르티넬리가 원원원을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가 이런 상황이 전형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상대 진영에서 압박을 할 때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도 그렇고 거의 완전히 100% 대인 방어 형태로 이제 수비를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번 경기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부분적으로 이제 대인 방어를 가져가면서 수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오른쪽 측면에서 이 상황으로 인해서 거의 사실상 효과를 못 봤다고 볼 수가 있죠. 되려 그리고 그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들의 진영에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통계를 하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가 마르틴 웨데고르 볼터치인데요. 왼쪽이 아스날 진영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브라이튼 진영이었습니다. 당연히 뭐 경기에 대해서 주도권을 아스날이 잘 가져갔다 보니까 터치 숫자 자체는 그냥 육안으로 보더라도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브라이튼의 진영에서 볼터치가 훨씬 더 많은 것은 맞는데, 반대로 아스날 진영에서도 볼터치가 상당히 많았던 것이 이제 웨데고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자신들의 진영에서 볼터치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 특히 그리고 경기장을 이제 가로로 2등분해서 봤을 때 아스날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비교적 낮은 지점에서 이제 마르틴의 볼터치 횟수가 많았던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미토마가 웨데고르랑 화이트에 대해서, 마르틴과 벤에 대해서 2대1 상황이 걸렸기 때문에 만약에 미토마가 벤 화이트를 막을 경우에는 웨데고르가 프리로 열렸고,
만약에 미토마가 웨데고를 막을 경우에는 또 거꾸로 벤 화이트가 프리로 열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기인해서 웨데고르가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진영에서도 볼터치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공의 순환 과정에서 그렇게 기여함으로써 아스날이 진영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리고 라인 자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라인 자체가 많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라인 자체가 벌어져서 여기서 뭐 사카 같은 경우 타이트하게 붙어서 공 받았을 경우에는 여기서 되려 사카가 이 포켓이라고 하는 공간을 해당 공간에 사카가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카가 여기서 원터치로 돌려놓고 마르틴이 해당 공간에서 공을 받고 공격을 전개하는 경우도 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그냥 내려앉은 게 아니고 전방에서 수비를 하려고 했는데 한꺼풀 한 라인 벗겨짐을 당해서 내려앉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경기, 이번 시즌 다른 경기들과는 다르게 사카랑 웨데고르의 볼터치 횟수나 경기력이 조금 더 훨씬 더 좋았죠. 육안으로 봤을 때요. 이게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사카랑 뭐 웨데고르가 이번 시즌 뭐 지난 시즌 같지가 않다, 잘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제가 카이 하버츠 얘기했을 때처럼 그거는 마르틴 웨데고르랑 사카가 못한다기보다는 상대의 기인한 측면이 조금 더 커요. 이번 경기처럼 브라이튼처럼 수비라는 팀이면은 보셨다시피 웨데고르나 사카나 충분히 경기력 잘 보여주거든요. 슈팅도 많이 가져가고, 물론 골을 좀 더 웨데고르의 경우에는 잘 넣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라이브하고 공 가졌을 때도 훨씬 더 액티브한 거죠. 근데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대가 내려앉아서 박스 근처에서 완전히 공간 자체를 줘버리질 않기 때문에 이번 브라이튼전이랑은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이라는 관점에서 그 둘이 이번 경기에서처럼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거죠. 왜? 공간 자체가 없으니까. 왜냐면 운동장 크기는 결국에는 일정하고, 물론 뭐 경기장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상대가 어떻게 하냐에 의해서 내가 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강요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번 시즌의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번 브라이튼전과 다른 경기들에서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웨데고르랑 사카의 경우에는 뭐 못한다고 전 전혀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상황적인 부분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반면에 이번 브라이튼전처럼 이런 상황이 왔을 경우에는 저는 계속해서 경기력 잘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또, 그리고 제 생각이 맞았다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 둘은 기능하는데 문제가 없다. 반면에 웨데고르의 경우에는 이제 클러치, 박스 근처에서 득점 기회가 왔을 때는 조금 더 득점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내용적으로 이제 좀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여기까지고요. 뭐 얘기하려면 뭐 더 많이 막 이것저것 얘기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좀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큰 흐름 속에서 선수 개개인의 활약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토미야스 보다가 화이트 보니 아쉽다고요? 근데 뭐 토미야스는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완전한 선수예요. 좀 더 컴플리트한 굉장히 좋은 선수긴 한데, 근데 또 특징이 다르니까요. 또 특징이 달라서 뭐 아쉽다. 근데 저거는, 그러니까 아쉽다고 하시는 것도 경기 상황을 좀, 경기 흐름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토미야수가 이 경기에 나왔을 때 그렇게 해줬다고 해서 이번 경기에 나왔을 때도 그렇게 했으리라는 보장이 사실은 없는 거죠. 왜? 선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리버풀 원정 어떻게 보냐고요? 해볼만 하죠. 이제는 해볼만 하죠. 이기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고, 왜냐면은 방금 브라이튼 저희가 살펴봤지만 이제 아스날의 경우에는 더 이상 공격만 잘하는 팀이 아니에요. 압박에서도 진짜 극강이고, 특히 미드필더의 경우에 이제 카이 하버츠랑 데클란 라이스는 공 없을 때 상황에서 진짜 극강이에요. 극강. 하버츠의 경우에도 이제 뭐 골러니까 뭐 잘하고 있다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저는 하버츠의 경우에는 이제 눈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이것도 저는 느꼈을 때 지공을 주로 가져가는 아스날 특성상 공을 뺏긴 직후의 압박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상대가 역습을 가져가 버리게 되면 뒷공간이 완전히 열릴 수도 있고, 거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하버츠 같은 경우에는 팀이 공을 뺏긴 이후에 압박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리고 뭐 데클랑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리버풀 원정에 가서도 뭐 공을 좀 더 못 가져올 수는 있죠. 공 소유권으로 봤을 때 뭐 6대4로 열세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아스날은 공 소유권에서 열세가 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팀이에요. 왜? 리버풀을 상대로도, 왜냐면 뭐 브라이튼을 상대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도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를 하는 상황이 경기 중에 많이 찾아오더라도 문제가 없고 공격을 주로 하는 상황이 많이 찾아오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왜? 수비 전환과 공격 전환 포함 온전하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축구를 잘하는 팀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는 조금 더 그러니까 길게 보셔야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게 웨데고르가 침투해 갈 때 마르티넬리가 볼을 계속 잡고 있다가 못 넘겨줬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그 둘만 보신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수비가 어떤 상황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나머지 선수들이 어떠한 상황을 형성하고 있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벌써 보시면은 그냥 공을 가진 마르티넬리, 웨데고르 그리고 그냥 뒷공간 침투해 갔는데 안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거 질문 자체에도 대답을 제가 해드리려면 구체적으로 상황이 11명 대 11명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안 줬다 혹은 못 줬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안 줬다 못 줬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주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 자체를 사실 배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간으로 봤을 때 딱 그 순간만 보고 하는 건데 그때 그걸 안 줬기 때문에 그 다음 상황, 그 다다음 상황에서 더 좋은 상황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혹은 그거를 주지 않는 게 맞는 판단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보려면은 제가 맨날 하는 거지만 어플로 보시는 것처럼 11명 대 11명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뭐 그냥 마르티넬리가 웨데고르한테 뒷공간 침투했는데 안 줬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옳다 그르다 뭐 그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자체가. 11명 대 11명으로 누가 여기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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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다 얘기해야죠. 아니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마르티넬리 부진 저것도 보니까 사카 뭐 웨데고르 부진이랑 똑같은 거예요. 상황상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절대적으로 진짜 부진하고 있고 활약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은 감독이 넣질 않죠. 근데 보통은 상대를 고려를 안 하시잖아요. 상대가 뭘 하고 있는지를 고려를 안 하시잖아요. 이건 과르디올라도 맨날 하는 얘기예요. 맨날.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 지난 시즌도 라이프치히랑 비겼을 때 같은 경우 얘기하면은 아 맨체스터 시티가 이거를 못했고 뭐 누가 못했고 경기력에 문제가 있고 하는데 과르디올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누가 꼭 못해야만 하냐고. 왜 우리가 못한 게 돼야만 하냐고. 상대가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냐고. 라이프치히는 지금 그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팀이라고. 압박을 하는 거나 수비 조직력이나 압박해서 공 뺏어낸 이후에 공격 전환이나 탑 클래스 팀인데 왜 우리가 비겼다고 왜 우리가 못한 게 돼야 되냐고. 라이프치히가 그만큼 잘한 거라고.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관점 자체를 고려가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사카도 마찬가지고 웨데르고도 마찬가지고 제 생각에는 뭐 마르티넬리도 마찬가지고